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일본 후지산이 올해 폭발할 수 있다는 일본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폭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화가 일어난 뒤 알 수 있다고 했으며, 당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경대 다치바나 교수는 후지산이 폭발하면 결국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웃라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조선을 늑탈 조약으로 조국 강산을 삼켰습니다. 갖은 고문과 압박 탄압으로 강제 노동의 그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민족의 아픔 유교를 통해서 이들은 군수 물자를 조달함으로 새로운 경제 대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근세기 동안의 무력 지배를 해놓고서도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진과 앞으로 곧 닥칠 지구촌 재앙으로 일본의 땅은 3분의 2가 물로 잠기게 될 것입니다. 제일동포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나라로 일본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구촌의 종착역을 지나는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구도와 다시 냉전의 시대로 가는 대립과 갈등으로 한층 더 강화된 자주국방으로 각 나라들의 국가 정책들이 새로운 탈바꿈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최상의 첨단 시대로 모든 분야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 첨단 기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면으로는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 예언들이 이 시대를 중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들은 조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조국이 잘되기를 그 얼마나 바라며 그곳을 향하여 잘되기를 끊임없이 기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슬픔의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꿋꿋이 살아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의 극동 연해주 강제 이동, 우리가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20만 명 이상이 강제 이동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잔악했던 그 일본의 그 노동 강제징용이 우리 그 조선 때 당시에 조선과 또 일본과 국외로 그런 그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이 강제 그 노역지가 2,000곳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제 탄압과 배고픔을 못 견뎌서 일본, 하와이, 연해주, 멕시코, 큐바 등지로 뿔뿔이 흩어진 그 해외 동포들이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일본의 잔악성은 그 불법으로 조선을 찬탈하고 이를 넘어서 중국과 동남아, 일본 식민지로 확장하자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들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강제징용에 속아서 어린 나이에 심한 노동 착취로 고국을 거리다 죽은 불쌍한 영혼들이 일본 땅에 아직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략 야욕은 조선을 모든 그 공급망으로 삼아서 만주로부터 중국 전역, 동남아 그 영역이 확대될 때에
그 전쟁 물자의 보급은 조선으로부터 충당받았으며 조선은 이미 찬탈 야욕으로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종교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잔인한 수탈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린 여아이는 닥치는 대로 끌려가서 성적 노예로 삼았고 조선의 식량은 전쟁 보급으로 탈취를 당해야 했으며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 당시에 창씨 계명도 있었고 혈자리마다 산에다 쇠 기둥을 밟고 모든 물자와 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한 문화재 모두 찬탈해 갔습니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잔악성은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정복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도를 일본이 점령했더라면 마하트라 간디라는 인물은 나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고문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사적인 나라 영국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동 대지진 1924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이 지진이 7.9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지진을 조선인에게 뒤집혀 씌워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조선인들이 약 7,000명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강제 징용당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도 많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정말 그 니폰도로 잔인하게 배를 갈랐습니다. 임산부 여인에게 배를 갈라 아이까지 온통 피바다로 모든 지역마다 조선인을 죽여서 그렇게 죽이고 했지만도 누구 하나 경찰들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시체가 가는 곳마다 피범벅과 산더미를 이뤘고 여자는 그 아이 낳는 곳에다가 죽창으로 사설처럼 그렇게 조금 이렇게 살았다면 그곳에다가 죽창으로 찔렸습니다. 참으로 갖은 학살과 고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사참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과 희생이 계속되었습니다. 갖은 수탈과 고문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엑소시스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점령군은 조선을 전쟁 물자의 보급처로서 구축하기 위해 이들이 모든 시설들을 지었습니다. 도로, 항만 시설, 제국주의 건물, 창고 등등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왜 조선은 항상 침입을 당해야 하는지, 몽고, 일본, 또 중국,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렸고 그 야욕이 조선 말기의 국군은 정말 참담했을 뿐입니다. 일제의 36년 기간이라지만은 사실 그 이전의 한일 의정서에 보면은 1904년에 조선의 군사 전략상은 그 모든 필요한 조선의 영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협약은 미국과 추진했을 당시에 러일 전쟁, 그때도 일본이 승리를 했죠. 조선에 대한 영토 주권을 가졌으며 제2차 영일 동맹에서도 조선은 일본, 그러니까 영국은 인도를 가지게 됐죠. 미국과의 또 역시 조선은 일본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조약으로 맺은 것으로 일본의 늑탈기간은 50년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늑탈하여서 늑탈조약으로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이 온 강산을 짓밟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남과 북이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에게 있으며 이들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땅을 삼키고 온갖 악법으로 고문과 처형, 수많은 젊은 이들이 노력으로 이렇게 희생을 시켜놓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고 가증하게 온 나라를 이렇게 잔악하게 짓밟아 놓고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6.25 동란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군수 사업의 다각방면으로 이들이 그 물자를 공급하는데 새로운 이들의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경제의 디딤돌을 놓고 세계 강국이 될 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고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지난날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희생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자기 속국이 된 것처럼 아베 전 총리는 거만함이 아직도 그 거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의 노하심이 일본 전 지역에 내리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앞으로 정말 거지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일본 땅은 바다의 물속으로 땅의 3분의 2가 잠기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개인에게나 국가에 있어서 죄악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제1동포들은 한국 아니면은 그 안전한 다른 나라로 돈이 빨리 일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때에 그 날을 준비하는 자만이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무력 점령이 반세기 동안 조선에 남긴 것은 가난과 노예와 노역으로 비폐해진 삶이 전부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송두리째 짓밟힌 채 무자비하고 악랄한 고문, 사무라이에서 나온 그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그 악행의 전통이 있었고 오야붕은 칼로 다스린다는 니폰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민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권위의식이 가정에서부터 학교, 기업, 나아가 단체, 그 국가에 속한 모든 기관까지, 그러니 힘없는 민촌들이나 사회 약자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가슴에 멍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의식은 일본으로부터 본받은 것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중심부 조선 총독부란 말만 들어도 몸이 오싹되는 이곳은 무엇이든지 일본 제국의 천황 폐하를 위해서는 영혼을까지 바치는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적 권위에 속한 이들은 전쟁 범죄 중에 가장 간악하고 야비스러운 것은 어린 소녀들을, 그러니까 14세부터 20세 전후 그 앳된 얼굴을 가진 아이들을 강제로 침입해서 중국에 가면은 흰쌀밥과 고기를 준다 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들은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쏘가 그날 어머니와 이별을 하여 영영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땅 그 일본 점령지에 일본군 성노예로 알지 못하는 중국 땅 전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소녀 한 명당 100명을 상대하는 것으로 임신이 되면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이끌어간 끌려간 인원이 20만에 달했으며 해방 후 이미 이들은 나이가 들었고 조선 땅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 해도 이 버림받은 몸을 누가 받아줄 리 없어서 그냥 낯설은 땅에서 조국을 거리다가 죽어갔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그 할머니가 인터뷰를 마침 이렇게 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는 이도 빠지고 주름이 깊이 이렇게 패여 있고 검은 그 기미가 온 얼굴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 90이 넘은 이 나이에 깊은 한숨스런 그 얼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중국말로만 하다가 아리랑 노래는 잊지 않았는지 그 한 맺힌 음성으로 아리랑 노래를 띄엄띄엄 불렀습니다.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뜨거운 정말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한 인생을 이렇게 허물어지고 송두리째 희생의 양이 된 이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이렇게 빼앗긴 인생이 그들뿐만 아니라 참 그 앙상한 뼈만 남은 그 강제 칙용을 당한 이들이 조국을 그리며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간 젊은이들의 그 이름이 그 일본 땅에서 보니까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가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 기록에는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당시 조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을 하고 있죠. 일본이라는 이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자진해서 매춘부로 갔다고 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약에 그 보상을 하려면은 한국 정부가 하라는 일본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 중국 위안부들에게는 그 1인당 미화 만불이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죄과가 너무 크고 심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 전체를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일본 패망 후 오늘날까지 충분한 기회가 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들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범죄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는 결코 이 죄과를 무시하고 적당히 일본과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은 하늘의 범죄 짓는 것만큼 신중히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6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병자호란 때에도 청나라에 잡혀간 인원이 50만에서 60만이 됩니다. 그 중에 여성이 20만이 되니 이 모든 책임은 나라를 이끄는 자의 잘못이 100%에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결국은 힘없는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민초들만 희생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조 때부터 동인, 서인, 나아가 노론, 소론 끊없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모함과 야욕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DNA가 지금도 저 국회에서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 참으로 뻔뻔스럽고 가증한 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들의 악법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항상 싸우는 자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국민을 이용해 먹고 있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된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구의 소행이라 할 수 있어요? 소위 참 그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고 온갖 악법과 불법이 난무한데도 언론에서도 보수단체 나아가 국민들까지 모두 그냥 묵고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나라가 되든 말든 자기들의 야욕만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국회 의석수를 100명으로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혁명적 개혁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다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또한 혁명적 과업으로 그 대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 이럴 때는 범죄 조직이에요. 행정부 일한 그 불법 투기꾼 이 모두는 단칼에 베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